안녕하세요. 최원지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왜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직장인들이 월 평균 또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저축을 통해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축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월 300,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이 1년에 얼마 정도를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해 저축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6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한 사람들도 35%나 되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살기에 바쁘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65% 안에서도 직장인의 저축액 평균이 85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다르게 또 나타낸 데이터를 좀 보면은 비슷한 데이터인데 월 61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65%,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중심치가 중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 쪽에 속하는 사람들하고 상위 쪽에 속하는 사람들의 저축하는 퍼센테이지하고 월 저축액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저축도 더 많이 하고 저축 액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4% 또는 65% 정도가 저축을 하고 있고, 그 액수가 이 통계에서는 5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한 700만 원 정도에서부터 한 850만 원 정도를 1년에 저축으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금액으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통계를 내보면, 부부 기준으로는 277만 원이 적정 생활비고요. 최소 생활비가 한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가 177만 원, 최소 생활비가 12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냥 3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 300만 원이 매월 나올 수 있게 하는 연금 형태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목돈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면 월 280만 원을 받는데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약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율 한 3에서 4%를 우리가 상정했을 때 10억이라면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매월 나누게 되면은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그 매년 한 852만 원 크게 잡아줘도 한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10억을 받는데 10억까지 모으는데 100년이라는 산술적으로 100년이 걸리게 됩니다. 거의 이 정도의 경제 패턴으로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준으로 잡은 277만 원 또는 177만 원, 이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부부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느냐? 생활 자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현재의 연 저축액을 통해서 봤을 때는 100년이 걸릴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정부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고갈 이슈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 또한 일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각자가 알아서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대안으로서 농지연금을 저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실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월 600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긴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농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데이터에서 보여왔던 과거의 모든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투기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품이 항상 있는데 이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만 오르는, 그러니까 급등하지 않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농지에 투자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가격은 우상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했을 때 장점은 우선은 수익률과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반값으로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은 플러스인 상태로 내가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에도 정상 감정가의 70에서 80%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50%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매년 보유하면서 생기는 대출 이자를 납입하면서 어렵지 않게 부담 없이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그 농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 4에서 5% 정도는 복리효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60세까지 보유할 때 그 농지의 가격은 복리효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전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우리가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용 농지, 예를 들면 맹지도 농지연금용 농지에 속합니다. 맹지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우리가 취득을 하고 보유를 했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겨서 뭔가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가격에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용 농지는 현재 토지경매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또 가격이 상승하면 연금은 또 해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토지경매시장에서 농지연금에 걸맞는 최적의 농지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알고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가 월 6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농지연금의 제도,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토지 경매에 대한 물건 분석,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고 저와 함께 뭐 문의를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 이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만 될 수 있다면 이런 반값으로 나온 물건들도 쉽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거는 사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온비드 공매를 이용해서 국가로부터 대부 농지를 받아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농업인이 된다면 저처럼 농업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반값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꼭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실제로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철도망 구축계획 이런 계획을 베이스로 해서 농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농지를 매입하는 지역은 산업체들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거나 일자리가 생기거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그런 지역의 농지는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하면 노후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 또는 직장인들이 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패턴으로 저축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들고요. 하루빨리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농지연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되고요. 기초연금 역시도 일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하기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퇴직연금 역시도 그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연금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남아있는 재산이 나의 어떤 주택 하나일 뿐인데 이 주택까지도 연금 형태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면서 노후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농지연금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이 평생 동안 살아온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농지연금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어떤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파를 해서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